상속과 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5년차 대표세무사 최재혁입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저에게 정말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의 출금과 입금에 대한 내용인데, 현금을 얼마까지 입금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더라, 자녀에게 현금을 얼마까지 주는 건 세금이 안 나온다더라, 주변 지인들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믿고 현금을 입출금했다가 세금 폭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현금 입출금과 관련된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더 이상 현금 입출금과 관련하여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현금 입출금의 기준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금 입출금은 이 현금 지폐를 은행이나 ATM을 이용한 입금과 출금을 말합니다. 통장에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수표를 이용한 거래는 현금 입출금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나 수표의 경우 입금을 하는 사람과 이 출금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이 현금 입출금은 좀 다릅니다. 만약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수천만 원 이체가 된다면 국세청에서는 그 이체 내역을 증여세 대상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의 경우 이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인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 금액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현금의 입출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보이스피싱 문제가 극심해지면서 은행에 가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할 때는 문진표를 작성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문진표란 출금 사유를 작성하는 종이인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대출 사기는 아닌지 등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출금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은행 책임자와 면담까지 해야 됩니다. 게다가 은행에서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금융위원회로 보고가 되고, 이 위원회에서 자료를 검토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이 되는 건들은 또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 세무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봤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현금 1,000만 원을 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국세청이 봤을 때는 이 현금이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1,000만 원을 단 한 번 입금했다고 해서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또한 모든 현금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가 진행이 되는데, 고액 현금 거래 기준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각 은행별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경우, 각각 은행별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한다면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는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현금 거래를 하고 오후에는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 현금 거래를 한다면 합계는 1,000만 원은 넘지만 각 은행별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넘지 않으니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에서만 1,000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한다면 금융위원회로 보고가 됩니다. 두 번째는 ATM과 은행은 하나로 판단한다. 은행에서 현금 거래를 하면 문진표 작성 및 면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 ATM에서 현금 거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쉽지만 국민은행 ATM에서 300만 원, 국민은행에서 700만 원에 대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 합산해서 1,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보고가 됩니다. 다만 ATM과 은행의 회사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신한은행 ATM 300만 원, 국민은행에서 700만 원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입금과 출금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현금 거래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이 출금 1,000만 원, 입금 1,000만 원이 각각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 미만으로 현금 거래를 한다면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국세청으로 보고가 되지 않으니 하루에 900만 원씩 매일매일 현금 거래를 한다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매일 현금 거래 내역이 생긴다면 이 은행 담당 직원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발각이 된다면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통장 내역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이 넘는 현금 거래가 조회가 된다면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때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었다고 봐서 실제로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현금 거래를 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현금 입출금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다가 세무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거나 이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